먼저 이완구 총리의 끝도 없는 거짓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1년간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 간 전화통화가 20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가족 간 통화도 이 정도 횟수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성 전 회장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다던 이완구 총리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밝혀질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을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 총리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총리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 총리는 그간 반복된 거짓말도 모자라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 측근들에게 회의와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이 총리 측 직원들이 대거 말맞추기를 했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이 총리 의원실 비서관 김모 씨가 금품수수 혐의의 공범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완구 총리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완사말 회장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지난 6살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로부터 고액의 후원을 받고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이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미 정치적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비리의 의혹만으로도 모자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직의 연연에 버틴다면 이 총리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몰수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더욱 이 총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자신과 국정에 더 큰 상처를 남기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즉각 총리직을 사퇴하고 스스로 검찰로 걸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찰의 안양민 세월호 추모 집회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집회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대응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경찰 차벽, 최벽과 물대포 등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를 하려고 했던 유가족과 일빈식 높은 경찰 차벽, 최벽과 물대포 등 경찰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려고 했던 유가족과 일반 시민 집회 참가자들을 애초부터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충돌은 순전히 경찰 탓입니다. 국가가 지극정성으로 보듬어줘야 할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시위자로 간주하고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경찰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입에 발린 말조차 한 적 없는 대통령에게 억울한 뜻을 전하겠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경찰은 앞으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의 폭력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사용된 최후의 규정의 대응이 국제 기준 위반이며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몰고 오고 있는 국격 추락의 상징입니다. 아울러 일부 집회 참가자의 돌발적 행동을 두고 마치 세월호 집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몰아가는 행태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7시간 동안 행적을 감추고 1년 동안 진상 은폐에만 골몰하며 사고 1년이 되는 날에는 도망치듯 해외로 떠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이 아수라장을 수습하십시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하루빨리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는 경찰의 잘못된 행태를 당장 시정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심한 페루 방문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페루 방문 일정 사진이 온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와 현직 총리 부정부패 연루라는 엄중한 시기에 굳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것이라면 분명히 국군을 좌지우지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루까지 가서 만난 게 현지 K-팝 동호회라고 합니다. 게다가 첫 일정은 페루의 고대 역사 박물관 관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관광이지 무슨 순방입니까? 기가 찹니다. 울부짖고 분노하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나서서 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선 콜롬비아 순방에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올렸는지 알 수 없었는데 페루 일정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남은 일정 역시 어떻게 흘러갈지 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취소보다 일정 진행이 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혈세 낭비 그만하고 그냥 국내로 당장 돌아오길 바랍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를 경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교육을 받아도 개선이 불가능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6월 말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더욱 개합된 해고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방안은 노사정 협상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변경 해고도 검토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추진은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해고를 남용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현재도 해고가 남용되고 있는데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저성과자 해고 기준에 대한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협상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업무 중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추진한다면 사업주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노동자들에게 저성과라는 이름으로 재교육을 받게 하고 재교육 점수 낮게 해줘 결국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선 이들과 단지 코드가 안 맞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제시한 새로운 업무 지시와 노동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변경 해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먼 거리로 전보를 내거나 대기 발령을 해서 노동자를 압박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변경 해고 제도는 이를 아예 공식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추모 집회 성남 민심에 기름 물듯 무차별 폭력으로 대응하더니 노사정 대회를 결렬된 상황에서 성남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선전포고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6월 말 공개한 데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노동계의 저항이 예고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으로 안하무인 막합바지 추진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지침을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노동계와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35주년 장애인 날을 맞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5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이 장애인을 단순히 위로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이 사회에 얼마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애인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정책을 제시하고 싸워왔다고 자부하나 정치교원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 장애인의 권리의 근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성찰해 봅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에는 축제라는 이름을 빌려 동정과 시의 연맹으로 가득 차 있는 전시성 행사가 이어지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고 위로합니다.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이 장애인을 시위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은 2000년 4월 21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시혜적 장애인의 날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하는 집회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015년 장애인의 현실은 나아졌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에 달합니다.
장애인은 의료와 교육으로부터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노동에 있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지만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입니다. 여기에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접근권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는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중증 장애인 활동구조 24시간 보장과 저상버스 100% 도입, 타일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강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선택 요정에서 비준 등을 위해 장애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